요즘 미국 정부, 그러니까 엉클샘이 스타트업 세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가 또 어떨 땐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규제나 지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직접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생태계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보라는 이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내는 기회와 위협, 그 두 얼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 이게 기술 업계에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성공 확률? 글쎄요. 잠시 후에 이 숫자에 담긴 아주 거대한 변화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네,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0%는요, 바로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한 한 리튬 회사의 지분을 확보한 비율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부가 마치 벤처 캐피털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주주가 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회사와의 거래인데요. 원래 정부가 이 회사에 연방대출을 해줬었는데 이걸 재협상하면서 지분을 확보한 거예요. 미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워런트를 통해서 5%를 먼저 확보하고요. 그리고 네바다에 있는 광산 합작 투자로 추가 5%를 더해서 총 10%의 소유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리튬 하나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히토류 광물을 생산하는 MP 머티리얼스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그냥 한번 해본 게 아니라 특정 산업을 겨냥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정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직접 투자라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아주 명확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핵심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배터리나 최첨단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공급망을 우리 땅에, 그러니까 미국 안에 만들어서 국내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핵심 자원을 너무 중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 안보랑 경제 주도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히토류 하는데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히토류는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각종 국방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17가지 화학 원소 그룹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현대 경제와 국가 안보의 심장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직접 주주가 되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겠죠? 여기서부터 좀 복잡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런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동차 회사들 구제해줬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냥 또 다른 형태의 구제금융일 뿐일까요? 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08년은 산업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말 그대로 긴급구조 성격의 대출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영향을 키우기 위한 선제적인 산업 정책이고 정부가 직접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정부가 특정 기업을 콕 집어서 너를 밀어줄게 하고 지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인텔이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따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의 기본 룰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확실성입니다. 여기 이 문장이 딱 핵심을 짚어주죠. 기업에게 확실성은 긍정적이고 불확실성은 부정적이다. 정부의 직접 투자는요, 사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문제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어디 직접 투자뿐이겠어요. 때로는요, 정부가 그냥 가만히 멈춰 서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부 셧다운이죠. 정치적인 문제로 정부 기능이 올스톱되는 건데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그냥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가 셧다운되면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일단 정부가 멈추죠? 그럼 규제 승인, 비자 발급 같은 게 다 막힙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 뽑는 거, 사업 허가 받는 거, 신제품 내는 거 다 멈추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 여력이 없는 작은 스타트업들은 그냥 문 닫을 위기에 처하는 거죠. 이걸 보면 정말 스타트업의 모든 혈관이 막혀버리는 셈이에요. IPO 하려고 해도 증권거래위원회가 문을 닫았고 해외에서 핵심 인재 데려오려고 해도 비자가 안 나오고 신사업 허가부터 국방기술 승인까지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막 시드 투자를 받아서 하루하루 버티는 작은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한테 몇 주, 몇 달짜리 셧다운은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요즘 들어 더 치명적이냐면 지난 10년 동안 스타트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웬만하면 정부랑 얽히기 싫으니까 소비자 기술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부 승인이나 협력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딥테크, 국방기술 이런 분야가 대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훨씬 더 취약해진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면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정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걸 멈춰 세우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정부. 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정부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강력한 파트너일까요? 아니면 가장 예측 불가능한 위험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기술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